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외워서만은 되질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까지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되시나요? 가끔은 저도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만 좋은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멋진 바둑을 둘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상상하면서 이 시간 힘차게 시작합니다. 소목에서의 기본 걸침인 한 칸 높은 걸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정석 살펴보겠습니다.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실리를 조금 중시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때 안쪽으로 막는 것은 자, 끊었을 때 2대3의 싸움입니다. 잘 되지 않겠죠. 자, 바깥쪽으로 막으면 느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 이때 있거나 호구하는 두 가지 정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호구 치는 정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정석은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곳까지 벌리면 기본 정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간명하지요? 자, 먼저 이 정석이 활용된 실전 포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포석은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포석입니다. 자, 흙이 위, 아래 모두 소목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백은 화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흙은 먼저 귀를 굳혀서 튼튼하게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곳인 이곳을 백이 걸쳐가게 되죠. 자, 붙여서 실리 정석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실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정석은 이걸로 끝인데 사실 이때 다가가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수에 대해서 쌍방 간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이 정석에 대해서 알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가가게 되면은 보통은 한 칸으로 튼튼하게 받아주게 되는데요. 자, 받지 않으면 흙이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자, 그 수. 이 침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백이 받지 않았을 때 이 침입을 알지 못한다면 백을 응징할 수가 없겠죠. 다음에 흙은 넘어가서 실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백은 넘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에도 위, 아래, 실리와 세력 두 가지 중에서 흙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날일자, 낮게 가서 실리를 선택하는 형태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때는 백은요, 막아서 뭔가 같이 싸워보자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아래가 나눠졌을 때 양곳마가 되어버리죠. 이 백의 행마는 바로 이 전체를 연결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씌워서 가는 수가 굉장히 좋고요. 나와서 끊는 수를 노리고 있죠. 흙은 건너 붙여서 형태를 정리합니다. 자, 잊고 싶은데 잊는 것은 넘어갔을 때 이 흙 한 점이 잘 죽질 않아요. 자, 때문에 이렇게 느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 한 점을 잡고 싶은데 자, 지금 잡으면은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 한 점이 잡히지를 않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백 넉점이 갑자기 공격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은 지금 이곳을 한 점을 잡아서 안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계속해서 흙이 손을 빼게 되면 나와서 이곳을 끊어가서 자, 이 한 점을 잡든지 이 귀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 맛보기가 되겠죠. 때문에 흙은 있는 것이 정수고요. 이때 한 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지금 나와서 끊는 것은 이렇게 한 점 단수를 쳐서 흙을 잡을 수가 있죠. 이 형태를 보시면은 흙은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안정을 취했습니다. 자, 실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쪽을 선택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추천하고 싶은 형태는 바로 위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형태는 백도 조금 두텁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백이 한 번 더 손을 빼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조금 저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 위로 가는 수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가게 되면 역시 백은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밀어서 일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점을 버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다음에 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석점을 끊자고 하는 급소인 마늘모를 둬서 이 형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흙은 아까와 같은 이쪽 부분에 몇 집은 없지만 이 중앙 쪽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뭐 이어서 이런 쪽으로 둔다면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가갔을 때 백이 손을 뺀다면 침입을 하고 그리고 위, 아래 양쪽 중에서 흙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은 프로 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초반이라면은 다가가고 자,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벌리고 다가가고 한 칸 뛰는 것까지를 아셔야만 이 정석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의 다른 응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석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이곳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을 다가가서 이 변 쪽이 중요할 때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되게 어떻습니까? 이 석점을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나를자로 두는 수가 굉장히 침착하고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은 변을 차지하고 백은 이 흙돌의 변의 발전을 조금 막았죠. 자, 또한 흙이 이렇게 붙여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자, 끊었을 때 있는 것은 흙의 의도대로 됩니다. 이 한 점을 살렸을 때 양쪽 모두가 조금은 나뉘어져서 백이 불편한데요. 이때는 이어서 무겁게 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막아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점을 따내는 것은 돌려서 먼저는 흙돌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좀 무거운 형태가 됐고요. 또 이렇게 한 점 이런 수들은 가볍게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호구로만 쳐도 또는 단수를 해도 자, 어떤 형태든 간에 백으로서는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한 점을 따내질 않고 이렇게 눌어서 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쉬어가고요. 자, 어딘가 따내고 약점을 좀 찌르고 싶은데 이렇게 끊어간다면 먼저 이쪽 단수 당하는 것이 좀 아프고요. 다음에 백은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또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흙으로서는 지금은 이런 형태일 때 자, 웬만큼 뭔가 응원군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붙여서 싸우는 수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변이 중시할 때는 변으로 가고 백은 이렇게 나를자로 둔다는 것, 이것도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흙의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받고 이렇게 벌리고 났을 때
이 다가오는 수를 선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정석에서 이제 흙이 좀 즐겁다는 그런 부분인데, 때에 따라서 흙은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도 있습니다. 자, 들여다보게 되면 있고요. 마늘모로 두게 되는데 똑같이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다가왔을 때 아까의 침입하는 수단은 사라졌겠죠. 하지만 흙이 왜 이렇게 둘까요? 이것은 이 변쪽을 좀 더 중요시할 때, 이쪽이 중요할 때 간혹 가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흙돌이 있고, 또한 이 형태, 이곳을 좀 더 키우고 싶다면 낮게 두게 되는 것은 이 변쪽이 조금은 눌린 듯한 그런 기분이죠. 하지만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마늘모로 두게 된다면 그냥 벌린 이후에 계속해서 이쪽을 뭔가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또한 이쪽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또는 두텁게 있거나 뭔가 이 변 쪽을 키우고 싶을 때 그때는 간혹 가다가 이런 정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흙의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석에 사용된 실전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정석에 활용된 실전 포석입니다. 자, 보시면은 백은 위쪽에 실리가 있고 흙은 전체적으로 나뉘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이때 남은 곳인 이쪽을 백이 걸쳐 갔는데요. 흙은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젖히고 늘고 이렇게 호구를 했는데요. 이때 기본 정석인 이 정석을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왠지 모르게 이 변 쪽이 너무 삼선으로 낮게 치우친 그런 느낌이죠. 때문에 지금은 들여다보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있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고 벌렸는데, 자, 아까와 같은 약간 비슷한 정석이긴 합니다만 흙이 돌이 위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이 변 쪽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아까보단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백이 있는 수로 좀 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밀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상대 의도대로 끊어주는 이 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시원하게 맞게 돼서요. 자, 이것은 이 중앙 쪽의 두터움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수가, 밀 때 좋은 수가 이 밑으로 같이 젖혀가는 수인데요. 맞게 되면 단수가 되죠. 이때는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게 되죠. 이 정석만 본다면 쉬워서 것을 밀고 젖히고 나가고 맞고, 자, 어느 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젖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럴 때 이렇게 늘어서 두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뭐 낮게 해서 아예 완벽하게 집으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이 형태 어떻습니까? 흙은 실리, 백은 세력을 차지하는 그런 정석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백이 막질 않고 이쪽을 중앙 쪽에서 두드려 간다면 이렇게 멀찍이 훌쩍 뛰어서, 자, 이 정석은 흙의 실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정석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세력 바둑에 자신 있고 또한 주변 배석에 따라서 백이 밀어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웬만하면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이 마늘모를 두고 벌려서 두는 것, 자, 이것이 보통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는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또한 변으로 가서 이렇게 두는 형태보다는 흙으로서는
그냥 받는 정석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다가갔을 때에 대한 변화, 받아줘야 하는 이유, 그것까지 이 시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밑으로 붙이는 정석 살펴봤습니다. 사실 정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주변 배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노림 등이 남아있는데요. 자, 그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손해보기 쉽습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상대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손해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 1분 포인트는 정석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까지 알자입니다. 자, 그것이 바둑 그리고 국면을 짜 나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 소목정석 가장 기본적인 정석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정석은 아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 이후 변화까지 온전히 알아야만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변화까지 완전히 익히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